안녕하세요. 실내 식물로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집 정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동안에 밖에도 못 나가고 여러 가지 제한된 생활 속에서 답답하셨죠? 오늘은 우리 집에 예쁜 실내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들로 아주 하나하나 잘 단합해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한 정원이 되도록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좀 종류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습을 2번 정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여러 가지이고 이래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셔야지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재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 못 보셨던 재료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재료는 마찬가지로 도자기 화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도 화산석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깔망은 이제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 종류도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돌들은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색감도 주고 길가에 우리 걸어 다니다 보면 자갈돌들이 많이 굴러 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갈이용 분갈이용 흙이죠. 흙과 또 마사토 2가지를 흙은 2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 있는 돌은 장식을 위한 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물로는 5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물의 종류가 좀 많다 느끼실 수도 있고 또 기호에 따라서 한 가지 식물만 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실내 정원을 표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생기 있게 그런 활동감 있게 그렇게 정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종류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시다가 뭐 다 나누어서 또 옮겨 심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실내 정원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보시면은 아마 만족한 그런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천냥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려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색감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천냥금 원래 이름이 천냥금이 아니고 자금우라고 합니다. 자금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데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려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행운을 불러온다 뭐 이렇게 해서 돈주머니 같다 이렇게 해서 천냥금이라고 천냥에 돈을 가져다주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서 한때는 이사 가거나 개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걸 많이 사용했던 그런 식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식물이 또 만냥금이라는 게 있고요. 만냥금은 이렇게 나무 대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산호수는 줄기 넝쿨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빨간 열매가 달리는데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약간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냥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사리과 식물인데 더피라고 합니다. 얼핏 그냥 잘 모르면 고사리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고사리과 또 요거 비슷한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요거는 더피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남천 여러분들 아마 남천 그러면 굵은 나무에 잎사귀가 달려있는 이런 그 단풍이 아주 예쁜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주 어리고 새싹같이 조그마한 그런 남천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공적으로 잘 기르신다면 커다란 나무가 정말 우리 사람 키만큼 클 때까지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거 남천을 기르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고 때로는 너무 번식을 잘하고 너무 잎이 많이 나서
때로 조금 햇볕을 많이 보고 싶을 때는 좀 귀찮기도 해서 좀 잘라내기도 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길러보시면 아주 좋을 거고요. 이따가 또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유일하게 빨간 색감, 천냥금에서 빨간 색감 열매를 있고요. 요거는 독일 아이비라고 하는 건데요. 잎사귀가 이렇게 아이비 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독일 아이비라고 하는데, 사실 국화과입니다. 꽃이 노란 꽃인데 넝쿨을 막 지면서 이렇게 자라서 이거를 넝쿨로 아주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르실 수가 있는 아주 예쁘게, 넝쿨을 잘 화분 같은 데도 넝쿨을 와이어 철사 같은 것으로 넝쿨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아주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란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이제 피지 않은 걸 드리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핀 꽃이 있습니다. 꽃도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마삭줄 종류인데, 요거는 잎이 아주 작은 존마삭이라고 하는 마삭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야생화 종류로도 많이 쓰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풍이 아주 예뻐서 사계절에 우리가 색감도 좀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마삭줄, 존마삭이라고 합니다. 기르실 때 그대로 잎사귀를 기르셔도 되지만, 기르시다가 좀 너무 잎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줄기에 있는 잎을 조금씩 떼어내시면서 기르시면은 또한 아주 매력 있는 그런 하초로 우리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의 식물과 그 다음에 돌들, 자연에 있는 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만들어 볼 텐데요. 지난번에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분을 마음 같아서는 아주 큰 거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정원을 구성해 봤으면 싶기도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의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분에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드는 방법을 마찬가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크게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또 어떻게 심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깔망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크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깔망을. 깔망이 좀 너무 크면 또 이렇게 뜨는 수가 있어서,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잘라내셔도 됩니다. 이런 옆부분도 살짝 떼어내셔서 여기 화분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즘에 마사토도 진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것을 팔기도 하지만, 약간 씻어서도 팔아요. 근데 씻어서 파는 게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일일이 씻어가지고 작업하려면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씻은 마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밑에다가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마사토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망이 막 움직여가지고, 또 이 밑에 물 여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여기 배수구가 있잖아요. 배수로가 확 열려가지고 흙이 다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요런 옆에 그릇에다가 마사토를 한 2분의 1 정도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흙을 사용하실 때 어떤 분들은 용토만 가지고 심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꼭 마사토를 섞는 걸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식물을 심을 때 식물 심는 걸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어떤 흙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개는 식물을 기르시다가 식물을 잘 못 기르시는 것이, 대개가 물을 너무 많이 주고 뿌리가 썩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사토를 좀 많이 하면은, 물을 조금 많이 주어도
보습력이 강한 이 용토는 보습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마사토는 보습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사토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주시는 분들이 대개가 많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마사토를 좀 많이 섞으면 물을 조금 많이 주어도 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밑으로 뱉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한 결과에 제가 이렇게 좀 마사토를 많이 하고 저가 또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용토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마사토를 사용할 때 우리가 식물을 더 잘 기를 수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마사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마사토 넣고 거름 넣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이 밑에 망이 움직여 가지고 여기가 흙이 이쪽 배수구로 다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사토랑 용토를 섞어서 밑에를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지난번에 다육이 심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심을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세요. 요거 키가 크니까 요걸 가운데다 놓고 가장자리 뒤쪽으로 뭐 이렇게 돌려서 심을까, 이렇게 돌려서 심을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천냥금이 좀 키가 크니까 천냥금을 뒤쪽으로다 이렇게 놓고, 또 남천도 키가 클 거라고 했으니까 약간 뒤쪽에 놓고, 약간 넝쿨을 약간 옆으로 퍼지는 이 더피를 이렇게 앞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건 꽃이 피면 꽃이 앞에서 보이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앞쪽에 넣어주고, 그렇다면 마삭줄은 또 어떻게 놓을까? 약간 눕는 형태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앞에 공간이 많이 비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좀 시원해 보이게.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식물을 너무 빡빡하게 심으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식물을 제가 많이 들였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에 공간을 좀 저는 확보하고요. 돌멩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쉼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게끔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고, 또 어떤 정원이 될지 생각하시고, 이미 우리 집에 정원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미래에 나는 내가 주택으로 이사 간다면 어떤 정원을 만들까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잘 해보시면은 좋은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드는 것은 뭐 베란다 정원을 축소해서 만드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실내에다 놓고 우리가 햇볕이 드는 창가 쪽에다 좀 놔주시면서 넓은 정원이라고 확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감상하면 아주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포트에서 오늘은 지난번 다육이는 포트에서 꺼내기가 참 괜찮았는데, 오늘 것들은 요 포트 안에서 조금 며칠 사른 것들은, 좀 오래 사른 것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셔서 제가 여기를 정말 너무 쉬운 거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밑부분을 손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바로 빠집니다. 오늘 하시는 식물 중에서 특별히 천냥금은 뿌리가 막 이렇게 밑에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뿌리가 이렇게 있어도.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밑에 부분에 있는 잔뿌리는 좀 뜯어내 주세요. 잔뿌리를 좀 뜯어내는 것을 저는 늘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을 뜯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뒤쪽으로 바짝 붙여서 요거를 심어주는데요.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장갑 낀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독일 아이비도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을 조금 떼어낼게요.
너무나 큰 뿌리 같은 건 잘못 건드리면 좀 몸살을 심히 할 수도 있어서 식물 기르기에 자신 있는 분은 좀 뭐 자신 있게 막 떼어내셔도 되지만 자신이 좀 식물을 많이 길러보지 않았다, 나는 걱정된다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천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골고루 여러 가지 식물들을 골고루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망하건대 모든 식물들을 다 죽이지 않고 잘 기르시기를 희망하지만, 그냥 똑바로 심으셔도 되지만 여기 앞에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약간 살짝 밖에서 감상할 수 있게 기울여서 꽂아 주셔도 또한 운치가 있습니다. 마삭줄은 저희가 한 포트를 안 드리고 약간 조금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약간 앞으로 늘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줄기 따라 여기 따라 이렇게 가게 하셔도 되고, 요거를 뒤쪽으로 또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감싸게 하셔도 되고,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재밌게 하셔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와이어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 하트나 아치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또 받으신 이 재료들을 한꺼번에 같이 꼭 쓰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예쁘죠, 그죠? 요게 꼭 같이 심으시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약간 하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흙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숟가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손으로 꼭꼭 누르면서 하고 싶어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도 만져보고 풀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향기, 흙냄새 이런 거 맡아보기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지금은 참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그 농업기술센터의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그 박사님이 그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집에서 식물을 기르면서 아이를 기를 때와 식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기를 때와 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길렀을 때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집에서 많이 기르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육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을 좀 많이 이렇게 기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심으실 때 뿌리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들떠 있고 밑에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으면 너무 아주 완전히 뭐 꼭꼭 다지듯이 그렇게 하시면 또 너무 물이 안 통해서 좀 고생을 하시니까, 너무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꼭꼭 눌러서 잘 흙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좋은 정원을, 식물 심다 보면 아이들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심으실 때 전체적인 흙의 높이를 같은 높이로 해주시는 것보다는 좀 약간 높낮이를 주시면 더 재미있는 그런 정원이 됩니다. 우리가 정원에 가도 앞에 잔디밭은 좀 편편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약간 올라가기도 높낮이가 좀 있으면 더 재미있는 그런 정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요. 대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식물들은 대개 실내 식물들이 많고요. 실내 식물 중에서도 너무 추운 영하의 날씨는 좀 곤란하고요. 너무 춥지 않은 곳에서 하시면 거의 뭐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꼭꼭 눌러야 돼가지고 다른 때보다 손이 많이 가죠. 꼭꼭 눌러 주시고요.
하시고요. 제가 이제 아마 세 번째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내 습도, 공중 습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 습도.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습도가 좀 높아야지 식물이 잘 자라는데요. 보통 공중 습도가 한 60%가 돼야지 식물이 잘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란다가 요즘엔 많이 없잖아요. 실내에 화분을 기르실 때 너무 실내가 건조하면 식물이 좀 자라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런 화분 받침, 이런 화분 받침에 물을 놓고 그 위에다 화분을 놓는 것도 아주 좋은 팁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잎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공중에 있는 습도를 빨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뽀송뽀송하게 물기가 없게 실내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공중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식물을 기르시면 잘 자라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초를 기를 때 어저께 물을 많이 줬는데 오늘 베란다 바닥이 너무 뽀송뽀송하고 물기가 없으면 그냥 바닥에만 물을 뿌려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건조하게 너무 건조하게 두시면 식물이 잎사귀가 좀 예쁘게 잘 못 자라니까 공중 습도를 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식물을 기르시면 아주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바위를 어디에다 둘까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항상 돌을 쓰실 때는 뿌리를 누르면서 사용하시면 훨씬 좋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사토로 그 위를 덮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사토나 자갈돌들은, 자 보세요. 마사토나 자갈돌들은 흙을 좀 눌러주는 역할도 하고요. 흙을 좀 눌러주는 역할도 하면서 물을 줄 때 흙이 또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우리가 볼 때 감상할 때도 검은 흙이 있는 것보다는 약간 돌들이 좀 자연스럽게 흰돌, 뭐 자갈돌, 갈색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으면 좀 더 좀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마사토를 항상, 마사토를 올리고 나면 좀 뭔가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마사토를 이렇게 많이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화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 자연 흙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마삭주를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존마삭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는 이거 뿌리는 걸 깜빡 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못했어요. 이거는 여기 색감을 약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오설기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렇게 길 모양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건 마음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뿌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색감도 내주고, 그리고 뭐 요거는 또 갈색도를 뒤쪽에 어디에다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뒤쪽에다 넣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다면 또 옆에다, 한쪽 옆에다가 흰돌 옆에다가 또 이렇게 갈색돌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색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하실 때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 서로 상의하면서 하시면 좀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하시고요. 존마삭을 덮이는 좀 이렇게 하게 하고요. 기르시면서 여기 와이어 같은 걸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서 해주시고, 그늘 같기도 하고 우리가 휴식처 같은 그런 느낌도 될 수가 있고, 또 빨간 거 감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아이비가 자라면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또 이런 자갈돌을 몇 개 있죠. 그러면 이 자갈돌을 어디에다 쓸까 하면은 이런 화분을 이렇게 눌러주기도 합니다. 눌러주기도 하면서 분위기도 좀 내주기도 하고요. 내가 좀 분위기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색감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뭐 해주셔도 되고, 이
정원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또 오늘도 제가 또 재미있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그만 마스코드를 또 하나 산에 가면 항상 버섯이 있잖아요. 여기다 조형물을 하나 여러분들 정원에는 요즘엔 옛날에는 우리가 실내 정원 그러면 식물들만 있지만 요즘에는 정원에는 정원석도 있고 또 이런 조형물도 있고 그러면은 훨씬 운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조형물입니다. 버섯 조형물 유명하신 미술 작가님에게 의뢰해가지고 아주 비싸게 주고 조형물을 맞췄습니다. 조형물 여기다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름들을 너무나 잘 해가지고 써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걸 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식물 이름도 써주시고 저는 정원 이름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래서 농수리의 행복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농수리의 행복정원 팻말도 하나 여기다 세우고요. 날짜도 써주면 좋은데 여기 꽃 이름 있는 팻말도 이쪽에 하나 더 세우겠습니다. 뒤쪽에 본인이 알아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되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마 또 더 예쁘게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더 예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농수리의 행복정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